광주 항쟁이라는 것도 보면은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학생도 참여하고 여성도 참여하고 참여의 다양성, 이게 이제 광주 항쟁의 아주 그 특징적인 하나인데, 소수자라거나 약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생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거나 그것도 살려가면서 전체적인 다양성을 이루는 통합, 이런 것이 이제 가장 나는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네. 10월 유신이 되면서 휴교령이 내렸거든요. 그때 집에 있으면서 그 초안을 보고 제가 이게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유신 헌법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집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계엄 때라 우편 검열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편 검열에 그 편지가 걸려가지고 유신 헌법 초안에 대해서 비판한 그래서 이제 광주 이 중앙정보부 광주 지부에 이렇게 5.18 때 했던 것은 검찰관으로서의 검시. 저만큼 그때 사체를 검시 많이 했던 검찰관 없었던 것 같아요. 검시를 했었고, 이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사상자가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그 사체의 모습,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이것이 후대에 그대로 역사 자료로 남아서 어떤 통계를 내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걸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 검찰관 하면서 사용했던 비망록입니다. 네. 유동훈이라는 한신대 학생인데 좌측 상골반부 총상이었어요. 그쪽으로 들어와서 나가고 무슨 너무 충격이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상처를 입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던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화염방사기를 쓴 게 아니냐, 사체가 그을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마 그 정리가 돼서 어디 검시조서에 나와 있을 때, 왜냐면 다른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제 거기 기재가 되니까.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국민의 군대가 이렇게 살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분노들이 이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또 제가 판사로서의, 군판사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어마어마한 그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어떤 판사로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 깊이 이렇게 가지고 판사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권이라는 것은 무장을 한 사람이 군인을 공격하는 경우에 하는 그런 것이지, 아무나 쏴라는 발포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내란 목적 살해를 인정을 안 한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발포 명령을 1심과 2, 3심이 다른 거예요. 발포 명령의 진상이 어떻게 이제 밝혀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시민 주도의 자치체를 이루었다, 나중에는. 그래서 질서를 우리가 유지가 됐다. 이제 이런 것이 광주 항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소수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이 보장이 되는 사회가, 그래서 사회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런 것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